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진보 인사 한설이라고 예비역 장군인데요. 이분은 진보 쪽입니다. 이분이 뼈 때리는 직격을 했는데요.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서 니들 주도권 완전히 상실했다. 그러니까 한설 예비역 장군은 진보 쪽의 원로입니다. 이분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서 니들 주도권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긴 것 같지만 니들이 졌다는 겁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육군 군사연구소장 출신 한설 예비역 장군이 21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주도권을 완전하게 상실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이후의 상황에 대해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끝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끝났다는 거죠. 그는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2심 판결 이전에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선에 출마해서 자신에 대한 사후 리스크를 해소하려고 했는데 그게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것은 이재명이 전국을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 그리고 상황을 장악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거 아프겠네요. 이재명 너 주도권 완전히 상실했어. 너 능력 없어. 이런 말이네요. 이재명이 곤경에 처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고 그렇죠. 그런 무리수가 그를 더욱더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2심 선고가 먼저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더 빠른 이유는 순전히 이재명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최상목을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한덕수를 잡은 거잖아요. 한덕수를 잡는다는 말이 없었어요. 선거기일을. 제가 또 선거기일을 잡아야 된다고 얼마나 말했습니까? 근데 말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탄핵한다 그러니까 바로 잡아버린 거야. 그러면서 현재는 최상목이 국회에서 탄핵되는 상황을 고려해 한덕수에 대한 탄핵 기각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한덕수 탄핵 기각의 중요 내용 중 하나는 탄핵에 필요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무위원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기 때문에 3분의 2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설 2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무위원 정족수의 그 탄핵 정족수 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151이 아니라 200이다 이거죠. 근데 우원식이가 200이 아니라 151로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면서 151로 하려면 그때 말이죠. 국회 의결이라도 고쳤어야 되는데 지 멋대로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죠. 헌재 주석서라는 것이 뭐냐면 헌재 입장이거든요. 헌재가 만들어놓은 하나의 내부 법규거든요. 거기에 200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200으로 해야죠. 그런데 지금 또 헌재에서는 200으로 안 하고 151로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헌재가 스스로 말이죠.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헌법재판관이라면 그 누구도 말이죠. 존경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라면 그 누구도 그 권위를 인정치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설 예비역 장군은 이 사람은 친진보 쪽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 잘못했다. 무리수를 뒀다. 당신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망치는 것이다. 당신이 능력도 없고 지금 욕심만 가득한 거 아니냐. 자, 한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이재명은 더 이상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다. 한국 정치는 윤 대통령 탄핵이냐 아니면 탄핵 이후의 개헌이냐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은 이제 상수가 아니다는 거죠. 이재명은 빠지고 이제 윤 대통령이냐 아니냐 이재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윤 대통령 이후에 이재명 이건 없다는 거지. 윤 대통령이냐 아니냐 개헌이냐 아니냐 이미 언급한 것처럼 헌재는 단순한 판결 기관이 아니다. 기득권의 이익이 충돌하는 장소다. 한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시기는 이재명 리스크를 완전하게 해소하는 것을 고려해 대법의 판결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탄핵의 인용 시기를 이분은 되게 늦게 보고 있네요.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분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이 교체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4월 18일까지 판결이 안 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그건 가능합니다. 한덕수가 탄핵 기각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고려한 결정이 될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국은 개헌 문제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돌아오면 개헌 문제로 갈 것이다. 그렇죠. 개헌은 뭐 대통령께서도 윤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 기각이 되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하겠다고 말한 건 아니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지. 정확히 말하면 이런 시도를 하는 세력에 대한 의사타진이라면서 구속 취소된 것도 그의 임기 단축 개헌 발표와 상당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아마 개헌을 해서 나라를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한국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이후 대선을 치르는 측과 탄핵 기각 이후 개헌을 하자는 측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데, 기득권은 항상 그렇듯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법, 헌재는 그런 장막 뒤에서 움직이는 힘이 가끔씩 드러나는 무대가 된다. 지금 기득권이 누구고 지금 대한민국을 뒤에서 움직이는 힘이 누구냐,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한설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득권은 크게 전통적인 산업자본과 매판적인 대외의존적 세력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산업자본은 트럼프 정권의 대외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 같은 경우 만약 한국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끌려 들어가면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붕괴는 물론 산업 전반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고 이 한설은 보고 있습니다. 한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설은 전통적인 기업들은 트럼프와 손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다만 이재명이 권력을 잡는 상황은 배제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산업 세력들은 이재명은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도 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한설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의존적인 세력들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홍석현을 중심으로 하는 리셋 코리아 세력인데, 자신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탄핵을 기각시키고 개헌을 통해서 일단 대중의 정치적 의사가 정치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홍석현 같은 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일단 기각시키되 그 다음에 개헌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권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현재 트럼프 이해관계에 가장 잘 부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세력들은 트럼프와 미국의 힘을 빌어 한국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한설이라는 사람이 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글은 더 있습니다만은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재명은 끝났답니다. 이재명은 주도권을 잃었답니다. 민주당은 끝났답니다. 민주당은 주도권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냐 아니냐로 이제 축약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각이냐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안 돌아온다면 그러면 이재명을 배제한 채,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새롭게 짜질 것이고,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개헌 정국으로 갈 것이고, 개헌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는 세력들이 이 개헌을 통해서 정치적 지형을 넓히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뒤에 숨어 있는 얘기를 하면 지금 조중동을 비롯한 이 언론 세력들, 그다음에 산업 자본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이 개헌에 있어서 자기들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트럼프 같은 어떤 이런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어쨌든 방향, 이런 것들은 윤통을 배제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윤통은 말이죠, 이 나라 전체를 생각해서 지금 기득권을 사실 배제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기득권들, 그 기득권들, 조중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산업 자본 세력들, 얘들은 자기들 세력을 계속 가져가기를 원하죠. 근데 윤통은 말이죠, 걔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걔들을 배불리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윤통은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윤통은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윤통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에요. 산업자본 세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애들, 그다음에 조중동 애들, 얘들은 윤통을 지지 안 하잖아요. 원래 조중동이 윤통을 깐 거 아닙니까? 근데 조중동이 윤통을 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조중동은 이 돈하고 다 연결된 애들이야. 산업자본 세력들하고. 기업이 조중동하고 안 친합니까? 엄청나게 친하지.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돈 있는 애들이라든지 기득권 세력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조중동과 함께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들이 이 나라를 갖다가 주물른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윤통이라는 이질적인 사람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윤통이 못마땅한 거야. 그게 핵심이야. 근데 윤통은 얘들로부터도 배척당하고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감옥까지 간 거야.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통을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야. 피눈물 나게 우리 국민들, 다시 말해서 우리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무지랭이 국민들이 우리 윤통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윤통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건 거대한 싸움이라는 거지. 윤통이 돌아오면 저 민주당 세력을 갖다가 저 기득권 정치 세력, 썩어 빠진 세력을 척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드러내고 있는,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저 조중동을 비롯한 저 언론 세력, 거기와 결탁한 이 자본 세력, 매판 자본 세력.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갖다가 자기들이
주물르려고 하는 세력, 이런 세력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 세력, 진짜로 자유민주주의 세력, 정통 세력, 이런 세력들이 이 나라를 갖다가 장악해야 된다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한설이 얘기하는 것이 뭐 저하고는 좀 다른 데가 있어. 저는 진보 세력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건 뭐냐? 이재명 끝났다. 이재명 망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윤통이 돌아온다. 그리고 설사 윤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야. 근데 윤통은 돌아온다. 그리고 윤통이 돌아와서 그야말로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 강신업 TV입니다.